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치킨집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입니다. 우리 사회 자영업의 실태를 대변하고 있기도 한데요. 2016 한국 사회 키워드 치킨 전쟁을 통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이 자영업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한국 사회 키워드를 치킨 전쟁으로 예, 잡으셨는데 직접 닭을 튀겨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치킨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닭을 직접 한번 튀겨봤는데요. 예. 이 튀김옷을 입히고 닭을 한 마리 튀겨내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앞치마를 입고 직접 주방으로 가셨군요. 네. 170도의 기름에서 튀겨내는데 기름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뜨겁고 기름이 튀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하지만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백 마리를 튀기고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팔아도 재료비와 인건비, 가게세 등을 제하고 나면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닭을 튀겨도 실제로 돈을 버는 분들은 많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데도 치킨집을 하는 거죠? 왜 그런데도 두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렇게 치킨집이 생기는 겁니까? 네, 진입 장벽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 열풍이 몰리는 겁니다. 이 치킨집 창업을 쉽게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요. 이 가게세와 인건비는 어떻게 할지, 또 배달은 어디까지 할지 등 철저한 준비 없이 대기업 가맹점만 믿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3만 5천 곳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맥도날드 매장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킨집이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표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입사, 퇴사, 치킨집, 그리고 부도 후에 치킨집, 기승전, 닭. 기승전 닭. 예.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치킨집이라는 말인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치킨집 창업 열풍을 빗댄 표현인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승전닭, 뭐 퇴사해도 그 부도 나도 치킨집, 너도 나도 치킨집 이러다 보면 결국은 경쟁은 치열해지고 문을 닫는 치킨집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킨집 폐업률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업종별 폐업률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 내 폐업률은 치킨집이 7.9% 3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 3년 뒤를 보면 치킨집이 38%로 1위입니다. 치킨집 10곳 가운데 4곳 정도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업종별 폐업률이 나옵니다. 1위는 미용실이 제일 많았고요. 2위는 커피 전문점, 3위가 치킨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년 뒤를 보시겠습니다. 예. 3년 뒤를 보면 이 치킨집이 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미용실이 바로 이제 폐업률이 많지만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 3년 뒤에는 이 10곳 가운데 한 4곳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치킨집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치킨집과 비슷한 영세 자영업인 편의점과 커피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국내 자영업 통계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49만 곳이 창업했고 그 가운데 793만 곳이 폐업했습니다. 1년 생존율은 83.8%였는데 3년 뒤에는 40%로 크게 떨어졌고 10년 뒤에는 16.4%였습니다. 10년을 버티는 곳이 10곳 가운데 채 2곳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이 창업은 계속 이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도 그러니까 치킨집 같은 경우 뭐 좀 잘 된다 싶어도 겨우 버텨서 한 3년 손익분기점도 이제 지나가고 또 뭐 단골도 생기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생기고 여기 잘 된다 보니까 또 생기고 새로운 메뉴로 또 그 전쟁을 벌이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치킨집 사장님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치킨집에서 살아남는 방법, 아니 자영업자들 또는 뭐 은퇴하고 이 치킨집 이런 걸 시작을 했을 때 뭐 좀 살아남는 방법 같은 거 좀 취재 안 하셨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확인한 게 있는데요. 예. 이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본인 스스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조기 폐업을 피할 수 있는 건데요. 먼저 같은 업종이 과밀돼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상가 과밀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게 이 치킨집 과밀 지수인데요. 저 온통 빨간색이네요. 네, 빨간색이 짙을수록 같은 업종이 과밀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이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저 서울시 지도에 거의 빨간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치킨집뿐만 아니라 이 편의점과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포화 상태인데요. 이 본인이 창업하라는 업종이 몰려있는 곳은 최대한 피하고 일단 창업부터 하기보다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문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실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최소한 6개월, 욕심낸다면 1년 정도 실제 경험을 해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일을 배우고 있는 예비 치킨집 사장님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이제 미리 준비 중인.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일을 배우고 부족한 창업 자금은 현재 일하는 곳에서 투자를 받기로 해서 이 부담도 크게 줄였는데요. 만에 하나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비 창업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사를 배우려면 몸소 뛰어봐야 한다고, 가게 장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거 계속 연구하고 저희들끼리도 이제 계속 막 의견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는 거죠. 네, 무엇보다 예비 창업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치킨집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대째 하는 치킨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은퇴를 해서 이게 여기서 물러서면은 정말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성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